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요, 새 파일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 머신러닝 16번까지 있었고요. 새로운 콜앱 파일을 17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은 ML, 머신러닝이라는 의미로 17번, 어, ANN, MNIST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ANN은 신경망이라는 뜻이고요. MNIST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 이름입니다. 저희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패션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셋인데, 이게 이미지 분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우선 연결부터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결한 런타임은요, CPU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GPU는 연결하지 않은 그런 콜앱 런타임과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GPU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어, 나중에 저희가 신경망을 직접 만들고 훈련을 시킬 때 만약에 훈련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런타임의 유형을 GPU를 갖는 런타임으로 바꿔서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 일단은 그 GPU가 없는 그런 그 어, 런타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거 간단하게 임포트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임포트. 저희가 시각화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매트, 플럿, 립, 타이플럿 요거 먼저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긴 이미지들인가 이거를 한번 시각화해 보기 위해서 매트플러릿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신경망이 아니라 머신러닝하고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런 모듈에서 어, 우선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모델 셀렉션이 있죠. 여기에서 임포트 함수 하나를 임포트를 할 건데 train test split 함수를 하나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scikit-learn의 선형 모델 중에서 SGD 클래시파이어 요거 하나만 일단 저희가 신경망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cikit-learn에는요.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accuracy score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 계산하는 매트릭 중에서는 요거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사, 텐서, 텐서플로우 버전명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 하나 알려드리려고 텐서플로우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임포트를 할게요. 우선. 지난주에도 봤었지만 콜앱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텐서플로우 모듈의 버전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텐서플로우 버전은 2.19.0, 2.19 버전이에요. 2.19 버전이고요. 이 버전은 그 텐서플로우의 가장 최신 버전은 아닐 수 있어요. 콜앱은 그 가장 안정적인 버전, 그리고 라이브러리들 간의 그 의존성이 그 잘 맞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로 딱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도 버전을 보시면, 이 케라스도 버전 번호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게 3.13.2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3점대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케라스가 2점대 버전이냐, 그리고 3점대 버전이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콜앱에서 현재 버전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도 요거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콜앱에서는 케라스가 3.13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함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텐서플로우에 보시면 config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config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이 config라고 하는 모듈에 보시면 list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list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 중에서 list physical devic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함수예요. 자, 요거 실행해 보시면은요. 실행해 보시면 함수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리스트업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력해 주세요.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물리적인 물리적인 그 디바이스 어, 물리적인 디바이스들을 나열해 주세요라는 그런 함수예요. 얘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출력된 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PC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고요. CPU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CPU 한 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연결된 런타임은 램이 12.7기가 그리고 디스크는 107기가 그리고 CPU 여긴 표시는 안 됐지만 컴퓨터면 당연히 CPU 가지고 있겠죠. 근데 GPU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GPU가 없는 그런 가상 머신을 여러분들이 그 할당을 받은 거기 때문에 GPU가 보이지 않아요. CPU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런타임을 수정하게 되면 런타임을 그 전하나 다른 걸로 바꿔주게 되면 GPU가 보이거나 TPU가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GPU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런타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걸로는.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확인한 거냐면 CPU 사용하고 있는 거냐, 뭐 CPU와 GPU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냐, 뭐 TPU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참고로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고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 계산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용도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은 구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구글에서 설계를 하고 구글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텐서 전용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텐서 전용 CPU. 음. 콜앱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콜앱에서. 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 프린트, 케라스 있죠. 케라스에도 config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케라스에도 config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여기에 함수 중에서 backe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백엔드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텐서플로우라고 써져 있죠. 그죠? 이거는 케라스가 그 텐서를 계산할 때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어, 그 텐서 연산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케라스는 여러 가지 텐서를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텐서를 사용을 한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텐서,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 텐서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로우 레벨의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걔네들이 실제로 그 복잡한 아주 큰 행렬의 계산들을 빠르게 해주게 되는데 케라스는 걔네들을 이용해서 신경망의 어떤 연산들,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연산들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케라스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텐서 연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때 백엔드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는 방법,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그 소스 코드가 나눠져서 아마 예제가 작성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케라스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엔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백엔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파이토치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음,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GPU 그 연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그 GPU 그 연산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다른 그 딥러닝 그 라이브러리를 백엔드로 그러니까 뒤에서 사용한다는 뜻이죠. 백엔드로 활용을 해요. 케라스가 사용하는 그런 백엔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라스에서 사용하는 백엔드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게 텐서플로우예요.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텐서 전용 라이브러리예요. GPU 연산이라기보다는 여기선 텐서 연산이라고 할게요. 텐서 연산. 뭐 텐서 연산을 할 때 GPU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텐서 연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텐서플로우는 그 구글에서 만든 텐서 연산 라이브러리고요. 파이토치는 메타. 어,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딥러닝 라이브러리예요. 처음에는 메타에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리눅스 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리눅스 재단으로 이전이 돼서 리눅스 재단으로 이전이 돼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됐어요. 텐서플로우는 아직도 구글에서 그 뭐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파이터치는 처음에는 메타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스 코드 전체를 리눅스 재단으로 줬어요.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파이터치는 그 메타에서 더 이상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요. 리눅스 재단에서 그 여러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로 참여를 하면서 파이터치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파이터치도 굉장히 많이 그 이전에는 텐서플로우만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파이터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파이터치를 이용해서도 그 텐서를 계산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위쪽에서 케라스의 백엔드를 보겠다.
백엔드가 텐서플로우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는 지금 콜앱에서는 기본적인 환경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콜앱 자체가 구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케라스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개인 개발자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예요. 음. 구글에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메타에서 파이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도 신경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파이토치를 이용해서도 신경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개인 개발자가 이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백엔드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신경망을 신경망을 쉽게 만들고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 고급 라이브러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테라스를 만든 개발자를 구글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구글로 입사를 해요. 구글로 입사를 해서 테라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져가게 돼요, 구글이. 그 개발자가 딱 가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 이제 구글의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케라스가 하면서 그때 버전이 2.3 버전이에요. 2.3.1 버전 이후부터는 텐서플로우만 자기들 구글이 가져갔으니까 구글에서 만든 백엔드만 텐서플로우만 단일 백엔드로 사용하도록 기능이 변경돼 버렸어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한 5년 전인가? 그래서 케라스가 여러 가지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구글 전용 라이브러리가 됐었어요. 구글 전용 라이브러리가 됐었다가, 구글에서 다시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다시 정책을 변경을 한 게 3.0 버전부터 다시 멀티 백엔드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테라스가 처음 만들어졌었던 것과 똑같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파이토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케라스의 버전이 3.0 버전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3.0 이후부터는 케라스가 다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여러 가지 백엔드를 이용할 수가 있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라스 버전이 몇 버전이냐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뭐 그런 어, 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네, 잡담은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실제 우리 데이터셋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가지, 10개, 10개 종류, 그러니까 10개 클래스의 그 패션 아이템, 그러니까 이 10개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바지냐, 어, 뭐 셔츠냐, 뭐 구두냐, 뭐 이런 등등등, 뭐 가방이냐, 뭐 이렇게, 예. 뭐 바지, 셔츠, 구두, 가방, 뭐 등등등, 뭐 치마도 있고요. 뭐 이런 10개 클래스의 패션 아이템들의 이미지인데 크기가 28 곱하기 28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어. 우리 손글씨
손글씨 이미지도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28 곱하기 28이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패션 아이템도 28 곱하기 28 크기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템들의 이런 크기의 흑백 이미지예요. 컬러 이미지가 아니고요. 흑백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백 이미지인데 이 흑백 이미지가 6만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아예 나눠져 있어요. 6만 개의 훈련셋과 6만 개의 훈련셋 그리고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 개의 예, 그 테스트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그 나눠서 주게 돼요. 나눠서 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 패션 앰니스트는 캐러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리턴 값은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X train, 그다음에 Y train. 훈련색과 훈련 레이블이란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X 테스트, Y 테스트. 여기 테스트죠. 테스트. 테스트셋과 테스트 레이블이란 뜻입니다. 훈련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셋, 테스트 레이블. 이런 식으로 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케라스에는, 케라스에는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엠니스트라고 하는 패션 엠니스트, 패션 엠니스트가 모듈 이름이에요. 여기 지금 모듈이라고 돼 있죠. 어, 케라스 라이브러리 안에 데이터셋 하위 모듈이 있고요. 데이터셋 하위 모듈 안에 다시 패션 엠니스트라고 하는 또 서브 모듈, 하위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호출해 주시면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압축된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압축을 풀어주는 것까지를 해주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되셨나요? 잘 실행되셨죠? 음. 자, 모양 한번 볼게요. X 트레인의 쉐입을 한번 볼게요. 6만 개라고 돼 있죠. 그리고 28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6만 개는 그 트레인셋에서의 샘플 개수 6만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6만 개가 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가로 길이, 이미지의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가로 길이가 28, 세로 길이가 28인 그런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8 곱하기 28 크기의 흑백 이미지 6만 개를 가지고 있는 훈련셋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Y 트레인의 쉐입만 한번 보시면은요. 1차원 배열이죠. 그죠? 1차원 배열입니다. 어,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이 될 필요가 없죠. 그죠? 레이블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첫 번째 샘플이 0부터 9까지 클래스들 중에서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이미지 샘플이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 중에 어떤 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레이블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6만 개 샘플에 대한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샘플의 개수만큼 레이블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스트셋의 쉐입을 보시면은요. 만 개의 샘플이 있어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훈련시켰을 때 훈련 결과,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검증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미지는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Y 테스트의 모양 보시면 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훈련 레이블 잠깐 좀 볼게요. 훈련 레이블의 유니크한 값들을 한번 좀 볼게요. 훈련 레이블의 그 중복되지 않는 값들. 음. 아, 이거 하려면 넘파이가 있어야 되는군요. 넘파이.유니크를 쓰면 쉬우니까. 넘파이.유니크를 쓰면 쉬우니까. 위쪽에 임포트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되셨죠? 임포트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numpy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import numpy as np.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numpy 뭐죠? 자, 요거 임포트 추가해 주시고 여기 다시 실행하셨으면은요. numpy.unique 이게 배열에서 그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죠. 배열은 ytrain을 볼게요. ytrain.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중에서 return count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return count가 기본값이 false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true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들이 몇 개씩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배열을 주는데 첫 번째 배열은 이 ytrain이라고 하는 배열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은 0이 몇 개가 있고 1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알려주는 배열인 거예요. Y트레이는 6만 개 샘플이 있었죠. 6만 개가 있었는데 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게 6천 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0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6천 개씩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 손글씨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손글씨 이미지는요. 숫자 0의 개수와 숫자 1의 개수가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이 뭐 6만 개였었지만 그 6만 개가 전부 다 일정한 개수로 클래스들이 나눠져 있지는 않았고요. 어떤 숫자 이미지는 좀 많았고, 어떤 숫자 이미지는 좀 적었는데, 패션 앱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일하게 그 클래스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 테스트 셋도 테스트 셋도 아마 똑같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죠? 층화 추출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이 테스트 레이블, 레이블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찾아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umpy.unique 이렇게 하시면 되고, y test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return count, return count를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0부터 9까지 10개의 그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1000개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부 몇 개냐면 10,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6,000개씩 10개니까 6만 개 샘플, 훈련 세대는. 그 다음에 1,000개씩 10개니까 10,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6만 개, 10,000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클래스들이 같은 개수로 수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 모두, 각 클래스의 샘플들이 같은 개수로 수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필연셋에 있는 첫 번째 그 배열 하나만 볼까요? X 트레인의 0번이라고 하면, 이라고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실제 데이터는요, 여기 이미지가 작게 보이죠? 요거는 콜앱의 기능이에요. 콜앱의 기능이고, 사실은 이거는 배열에서, 3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3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보니까 2차원 배열 하나가 보이겠죠. 여기 쇼 데이터 이렇게 보면 이게 실제 배열의 내용이에요. 어,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인데 각각의 1차원 배열들은 숫자들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2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8개의 숫자를 갖는 1차원 배열, 그 1차원 배열들이 몇 개가 있냐면 28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들을 몇 개를 가지고, 6만 개를 가지고 있는 게 X트레인이에요. X트레인.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숫자들 보시면은요, 숫자들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로 만들어져 있죠. 정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표시할 때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예. 0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검은색, 255가 흰색,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런 모양인 거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얘를 보시면, 0에서부터 255 스케일로 되어져 있는, 어, 스케일의 흑백 이미지. 어, 크기는 28 곱하기 28. 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 화면에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면에 그릴 때는 plt.im show 요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plt.im show 그죠? x train 이렇게 하나만 그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컬러처럼 보이죠? 네, 컬러처럼 보이는 거는 이게 컬러 맵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컬러 맵 지정하시면 되죠. cmap. cmap plt.cmap cm 컬럼이 아마 CM으로 돼요. cm 바이너리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어, 이미지의 가로 크기 28이고요. 이미지의 세로 크기 28입니다. 28이고 신발 모양 같아 보이죠? 신발 모양 같아 보일 겁니다. 여기를 그레이라고 하시게 되면요. 그레이라고 하시게 되면 배경이 검은색. 그러니까 숫자가 0인 부분이 검은색이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흰색에 가까운 부분. 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 이미지를 밝게 보는 게 스케일이에요. 이미지를 밝게 보는 게 그 그레이 스케일이고요. 숫자가 클수록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0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를 반대로 반전시켜서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반전시켜서 보여줄 때는 바이너리라고 하시면 이렇게 반전시켜서 이미지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검은색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만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볼까요? 뭐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뭐 10개씩이라든가 100개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마 비슷한 함수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손글씨 엠리스트를 하면서 비슷한 함수를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플락, 패션, 엠리스트 이렇게 만들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rray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컬럼 개수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할 건데, 컬럼의 10개를 기본으로 출력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할 거는 ARR이라고 하는 거는요. 3차원 배열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샘플 개수,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길이, 이미지의 세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위드스, 하이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의 이런 쉐입의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컬스는 n 컬스는 그 서브 플롯에서 얘는 그 서브 플롯 엑시스 엑시스의 컬럼 개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플롯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의 컬럼에 이런 식으로 뭐 네 개씩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때는 요 컬럼의 개수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어, 그럼 이쪽으로는 세 개.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그리고 뭐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정하는 게 n 컬스입니다. n 컬스. 배열에 이미지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의 개수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length, ARR,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얘가 그 출력할 이미지 개수. 그러니까 배열 안에 샘플이, 이미지 샘플이 몇 개가 있느냐. 어, 요거를 먼저 찾아낼 거고요. 이거를 찾아내게 되면 그 서브 플롯의 행의 개수는 요 전체 이미지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알면 어, 행의 개수는 결정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50장이 있다. 이미지가 50장인데 컬럼을 10개씩 출력할 거다. 그러면 행은 5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행의 개수는 반드시 인트가 정수가 되어야 되니까 인트로 할 거고요. numPy에는 seal, 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가 있어요. n 나누기 n 컬스 이렇게 하시면 그 행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서브 플롯 엑시스의 행의 개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전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피겨, 엑시스 이렇게 그 만들어낼 수 있어요. plt.subplot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기에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 개수, 그 다음에 피겨 사이즈 이렇게 주시면 돼요. 피겨 사이즈는 가로 길이 먼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주셔야 돼요. 어, 피겨 사이즈를 줄 때, 예, 요 가로 길이를 먼저 주셔야 되고, 세로 길이를 나중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W 먼저, H 나중에.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 가로 길이는 컬럼의 개수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n 컬즈를 가로 길이, n rows를 세로 길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브 플러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컬럼의 개수나 로우의 개수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면 여기서 엑시스는 1차원 배열이 되고요. 1차원 배열이 되고 컬럼의 개수도 2 이상이고 로우의 개수도 2 이상이면 여기서 엑시스는 2차원 배열이 돼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조건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우의 개수가 1이거나 또는 컬럼의 개수가 1이면 엑시스는 1차원 배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은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고 2차원 배열은 인덱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반복문을 만들 건데 in, range, row and rows. rows. 그러니까 행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하고 행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개수만큼도 반복을 해야 돼요. range and colors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서 꺼낼 그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건데 인덱스는 I 곱하기 n columns 더하기 n rows 이렇게 계산하시면 인덱스가 계산이 될 겁니다. 아, 아니다. J로 하셔야 되겠다. J. 음, 그쵸. 0, 0일 때, 0, 1일 때, 0, 2일 때, 0, 3일 때, 0, 4일 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I 더하기 J 이렇게 돼요. I 곱하기 컬럼스 더하기 J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인덱스. 이게 인덱스. 얘가 무슨 인덱스냐면 ARR에서 배열 ARR에서 선택할 이미지의 인덱스를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로즈가 1이거나 또는 컬럼스가 1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시스는 1차원 ND 어뢰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그냥 배열이라고만 쓸까요? 1차원 배열이에요. 자, 그리고 인덱스가 n보다 작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범위를 그 전체 개수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렇게. 여기에다가 im show 그리고 array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덱스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 맵은 plt.cm.binar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아까 우리 이미지 그릴 때 사용했었던 게 이 imshow죠. imshow.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축들 있죠. 0에서부터 28, 0에서부터 28이라고 하는 요 축들은 우리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그릴 때는 크게 그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 축들은 없애버릴게요. 그래서 여기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들여쓰기. 엑시스, idx. 여기 변수 이름 엑시스죠. 죄송합니다. 여기 변수 이름 엑시스예요. 어, 요 변수 이름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 여기에 엑시스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오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프. 자, 그 다음에 else예요. 자, 이 else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행의 개수가 1이 아니고 그리고 컬럼의 개수도 1이 아닌 경우. 자, 이때에는 엑시스라고 하는 엑시스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엑시스를 사용하실 때 인덱스를 i, j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일 때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일 때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if문을 넣은 거예요. 행이나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도 여기에만 이미지들을 그려주면 되니까 이때에도 1차원 배열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차원 배열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죠. 여기도 그려야 되고 그 밑에도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는 뜻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if else를 쓴 겁니다. 그것 때문에 if else를 쓴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인덱스가 전체 원소 개수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imshow, arr, index, 그리고 컬럼에 plt.cm.binar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xis, i, j 인덱스에 있는 axis들을 꺼주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복문, 이중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이미지들을 다 그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들여쓰기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plt.show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라인에 맞춰주시면 돼요. plt.show는 한 번만 호출해 주시면 되니까 한 번만 호출해 주시면 되니까 요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으면 실행해 보시고요. 10개만 그려볼까요? 10개만. 플롯, 패션 앰니스트, X 트레인에서 앞에서 10개. 여기 앞에서 10개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50개 그려볼까요? 50개. 플롯, 패션 앰니스트, X 트레인 앞에서 50개. 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여기 로우의 개수를 알아서 맞춰주죠. 알아서 맞춰줘요. 네,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게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이에요. 50개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도 요거 그려줘야 돼요. 45개라고 하면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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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 마지막에는 5개만 그려지죠. 그죠? 근데 행의 개수는 5개가 있어야 되죠. 컬럼이 10개면 행의 개수는 5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있는 5개는 비어 있어야 되죠. 이미지가 없으니까. 요 뒤에 있는 5개를 비워서 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 조건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넣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미지의 개수가 45개면 행의 개수가 5개가 되고 컬럼의 개수가 10개가 돼서 여기 전체 서브 플롯은 50개의 서브 플롯이 돼요. 50개의 서브 플롯인데 여기에는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없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고 멈춰야 되죠.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고 멈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 조건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조건식. 이해되십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조건식은 이렇게 1차원 배열이냐, 1차원 배열이냐, 아니면 2차원 배열이냐,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고요. 안쪽에 있는 요 조건문은 여기 더 그릴 게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넣어준 조건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네, 그래서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목이 약간 높은 그런 운동화도 있고요. 뭐 운동화일지 뭐 아니면은 뭐 등산화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티셔츠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소매가 없는 그런 원피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 소매가 있는 그런 니트 같은 그런 티셔츠 같은 것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점퍼 스타일의 그런 옷들도 있고요.
운동화나 구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샌들도 있고요.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 레이블들,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 신발이냐, 티셔츠냐, 치마냐, 바지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였던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가방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인지는 아시겠죠? 예, 예. 그한 장, 이미지 한 장 한 장의 크기는 28 곱하기 28.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40분에 시작할게요.